논리적 설명에서 물러서다. 정치적인 것이 아닌 개인사. 인간 중심 치료가 정치에 무관심한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은 오랜 전통이 되었다. 그들 자신을 내남자 또는 인간 중심 치료자라고 부르는 계층에서는 이런 접근이 완전히 정치적이라는 것을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로저스 이후의 다수의 연구에서도 그가 연구했던 것과 같이 남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북유럽, 소비에트 연합 등에서 공적이고 정치적인 영역에 있었다. 한편 페미니스트인 미리암 그리스판과 같은 비평가는 현실의 심리 내적 수준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고와 분석을 강조하는 논의를 해왔고, 실제로 그들의 고통스러운 부분은 사회에서 적절한 이해를 받지 못하고 억압을 견디고 있으며 인간 중심과 인본주의적 치료가 해결 방법보다는 문제의 일부분을 방치해 두고 있다고 논쟁했다. 나는 다른 곳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했다. 실비아와 로저스의 마지막 상호작용에 대한 고찰은 해방 이론과 같이 내담자 중심 치료에서도 상당한 어려운 것임을 강조한다. 로저스가 그녀의 언급을 반복해준 이후 실비아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의 일부분을 깨닫는다. 로저스는 그녀의 진술에 당신은 근거가 있어야 하는군요 라고 덧붙인다. 그의 음성은 이에 대한 근거는 그리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실비아는 이를 알아차리고 정말 근거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 로저스는 그래서 지적인 이해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라고 진술하면서 지지해준다. 실비아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결론을 내린다. 이에 대한 논의에서 로저스는 실비아의 분석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더 명확히 한다. 기록에서는 이 이후에 그녀가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그는 만약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나는 근거들을 알려고 하지 말았어야 하는군요 라고 말한다. 나는 이 맥락에서 로저스가 실비아의 투쟁을 너무 엄격하게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려고 애쓰고 있고 심리학을 매우 협소하고 심리내적이며 정서적인 견해로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논리적 근거와 수용을 양분화시켜 잘못 이끌어내면서 결코 그는 수용이 지적 이해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내포했다. 여기서 그는 경력에서 계속 유지해오던 해석과 통찰이 치료에 그리 유용하지 않다고 하는 입장으로 되돌아갔다. 나는 만약 로저스가 이해와 수용 양측에서 실비아가 유대감을 가지고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정치적이든 심리학적이든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믿는다. 예를 들면 분석적인 방법, 지적인 지식이 심리학을 지지한다는 강력한 신뢰를 폭행과 강간을 당한 여성들의 연구에서 볼 수 있다. 그들의 외상으로 인한 고통과 더불어 이 여성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간에 내면화된 사회적 통념 때문에 고문당한다. 성차별주의자들이 있는 사회에서 여성이 이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신체를 침해당한 여성, 모든 여성은 자기 수용과 자기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적 개입이 된다. 로저스가 그릇된 양분을 한 것에 대한 명백한 문제를 넘어서서 상호작용에서는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실비아는 누군가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로저스는 그녀의 마음속에서 누군가에게 그것을 설명하려고 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이후 실비아는 25초간 침묵하며 앉아있다가 그녀는 결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난 모른 체 하면 더 편해질 것 같아요. 이 상호작용에서 실비아는 로저스가 자신을 지지한다고 느끼는데 로저스는 실비아를 전적으로 개인적인 이슈라고 보는 것과 걱정할 가치가 없다는 둘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실비아에게 로저스는 지지를 보내고 있다. 실패와 수용에 대한 그녀의 이해가
그녀에게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제안에 대한 그의 지지는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아요 라고 하는 것 같다. 두 사람은 자기 수용을 위해 심리 내적인 투쟁을 하는 여성이라는 점 때문에 전체적인 투쟁을 감소하거나 제한하는데 동의한다. 그들은 암암리의 실비아에 대한 치료적 잠재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데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실비아가 자신의 고통, 그것의 이유, 그리고 자유를 얻는 데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었다 해도 전체 사회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잠재성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로저스가 그녀에게 질문을 던지는 방식, 그대로 좀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그녀의 학습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지는데, 당신은 누구를 위해 설명하기를 원하나요? 혹은 당신이 그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면 당신의 경험을 통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묻는다. 로저스가 이렇게 했다면 이 둘은 매우 명료해졌을 것이다. 이는 실비아가 인종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인 세상에서 성장하는 자치를 지루해하는 자아가 취하는 방식과 그녀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투사를 타인과 함께 나누어 해방된다면 이는 새롭고 덜 성적이고 덜 인종차별적인 문화로 향하는 혁명적인 공동작업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녀의 작업을 사적인 영역으로 축소시켜 로저스는 실비아를 정치적으로 무력한 상태에 있도록 했다. 그녀가 로저스에게 만약 그가 자신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당한 근거를 찾으려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묻자 나는 우리 모두가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응답하고 있는데 로저스는 그렇게 응답함으로써 주요한 변화에 영향력을 가졌던 한 사람을 낯설어하며 피하고 있다. 결론. 파울로 프레이리의 억압받는 그의 교수법을 개요로 하고 있는 치료와 인간중심적 접근을 비교했는데 나는 넓은 의미에서 해방에 대한 인간중심 접근을 고려해 의미 있는 방식으로 열거했다. 이 연구는 직접적으로 힘의 불균형을 겨냥하고 있다.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 문화의 불균형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연구는 개인이 충분히 인간다움을 표현하는 것을 감소시키고 제한을 두도록 하는 내사와 그것을 다루는 방식을 포함하고 있다. 오하라. 내담자의 존엄과 가치를 확인하고 모든 개인의 가치를 확장하면서 인간중심 상담의 이론과 실제에서의 로저스의 사상은 서부 자유주의 인본주의자 전통의 위대한 사상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인본주의가 전체주의, 파시즘, 봉건제, 정복의 이데올로기와 같은 인간의 지위에 대한 다른 관점들과 비교했을 때 해방을 선언하고 있는 것은 논박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실비아의 인터뷰가 보여주듯 거기에는 이론과 실제, 양쪽 모두의 중대한 한계점이 나타나는데 인간중심 치료의 완전한 잠재력이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이 있는지 언급되어야 한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한계점은 현재 구성주의자, 후기 구성주의자 혹은 인식론에서 해체주의자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는 것 이전에 출현한 역사적 사실에 기인한다. 로저스는 단 하나의 본질을 믿었던 세계에서 삶을 살았다. 그는 치료자가 정확히 내담자의 세계를 알 수 있는 이해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치료자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고 진술했다. 내담자의 내적 참조는 내담자가 보는 것처럼 세상을 지각하고 내담자가 그 자신을 있는 그대로 지각하며 어떤 일을 할 때 외적인 참조 틀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을 내려놓고 내담자와 공감적인 이해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로저스. 포스트 모던적인 사고는 내담자와 전적으로 다른 관계를 형성하도록 한다.
만약 우리가 포스트 모던적인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지식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고 그와 관련된 관점과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은 활동적이고 창의적인 과정이기는 하나 이후에 우리는 로저스가 앞에서 인용하고 설명했었던 공감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이런 방식이라면 우리의 주관성을 분리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 없이 우리가 경청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더불어 우리가 주관성보다 더욱 많이 눈이 멀도록 주장하기도 하는데 우리의 편견과 관심이 이 모든 세계를 이해하고 우리가 속한 세상을 표현하며 우리의 모든 질문 속에서 근거 없이 구체화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포스트 모던적인 인식론은 공감에 대해 말하면서 우리가 의미하는 것을 필연적으로 제고할 때 필요하다. 이와 같은 인식론들은 실비아와 로저스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다. 로저스가 그녀의 이야기에 관여하고 접촉하며 몰입하는 동안 실비아는 자신의 내적, 외적 현실, 그리고 현실에 반영되지 않는 세상을 탐색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상호 주관적이고 상호 지지적인 대화로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공감은 한 사람의 인생이 다른 사람의 인생과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어떻게 감동받고 교화되며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와 관련되는 하나의 전문 용어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나 성스러운 원문에 주석을 다는 책들과 같이 우리는 주관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세계를 이해한다. 이 인터뷰에서 그리고 많은 인터뷰에서 로저스는 그가 비범한 독자였음을 입증했으며 수년에 걸쳐 한층 더 발전한 그와 작업할 수 있었다. 이는 그가 자신의 주관성을 더 잘 내려놓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였기 때문이다. 그는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 헤아릴 수 없이 깊은 학식으로 자신의 내적 조망을 넓혀 나갔는데 다수의 언어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고대 문서를 더 잘 해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로저스의 수많은 경험의 풍부함은 내담자가 표현하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켰다. 자기보다 덜한 것도 없고 더한 것도 없다. 이는 우리에게 맹점과 편견의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의 만화임으로 돌아가도록 이끈다. 로저스가 외부의 참조틀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그의 이상적인 진술을 그대로 성취하지는 못했다는 점을 인정해야만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그도 할 수 없었던 내담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습득해야만 한다. 언어는 무수한 문화적 함축과 의미가 있어 언어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설명하고 정의한다. 내가 예를 들었듯이 내담자 중심 치료의 언어와 가치는 그것을 만든 백인 중산층, 대개 북아메리카 남자들의 전유물이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해당될 수 없는 것이었고 본질적으로 그 상황에서 영향력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문제는 편견의 불가피성을 인식하는 데 실패하는 것이다. 모든 경청은 해석을 암시한다는 것을 부인하면서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을 듣고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과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구조를 드러낸다. 하지만 내담자 중심 치료자들은 암암리에 내담자를 향한 현실을 만들어가는 것에 참여하는 위험을 무릅쓴다. 실비아의 인터뷰를 우리 관점에서 본 것처럼 이것은 모르는 사이에 작용될 수 있고 잠재적으로 억압되어 있어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한편 그녀에게 그리고 보통의 여성에게 매우 중요한 현실은 로저스 자신의 편견과 맹점 때문에 기회를 놓치고 오해를 받으며 진가를 인정받지 못하며 과소평가되거나 왜곡되었다. 한편 그는 유럽 중심적이고 남성 중심적 현상을 따르는 미묘한 부담감을 제공하고 있다.
아마 로저스가 그 또래의 비슷한 계층의 대부분의 남성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으로 개방적이거나 융통성 있지 않았다면 그의 편향은 더욱 일찍 분명하게 보였을 것이다. 또한 그가 그렇게 섬세한 치료자가 아니었다면 내담자 중심 치료의 구조적이고 이론적인 제한점은 더 분명하게 보였을지도 모른다. 여성주의자와 다른 사람들이 포스트 모던적인 비평을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했을 때조차도 이 문제는 적절히 논의되지 않았다. 내담자 중심 치료가 이 새로운 포스트 모던의 다원적 세계에서 생존하고 성장하고자 한다면 복합적인 지식을 쌓는 다른 방법들을 통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